어쩌면 오늘도 당신은 알지 못한 채 누군가의 눈빛 하나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지 모릅니다.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표정 하나, 말투 하나, 혹은 짧은 침묵 하나가 당신의 하루 전체를 먹먹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머릿속은 온갖 추측으로 복잡해지고 심장은 조용한 불안으로 두근거리고 입가엔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기분이 안 좋은 건가? 혹시 나 때문일까? 그 사람은 아마 그냥 스쳐간 말 한마디였을 텐데 당신은 그 말의 그림자를 하루 종일 곱씹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조용히, 깊게 당신 마음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일부러 당신을 흔든 걸까요? 아니면 당신이 너무 쉽게 흔들리도록 내버려둔 걸까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누군가의 감정에 휘둘립니다. 그 사람의 표정, 말투, 무심한 태도, 혹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침묵까지 그 모든 것들이 당신의 감정의 중심을 무너뜨릴 만큼 강력하게 작용하죠. 하지만 정말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그 감정이 당신 안에 들어오고 당신도 모르게 그걸 자기 감정처럼 착각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당신은 그 감정의 복제품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또 똑같은 방식으로 상처를 주고 또 다른 사람의 하루를 오염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고요하게 퍼져가는 감정의 사슬, 그 누구도 시작점을 기억하지 못한 채 모두가 피로하고 모두가 예민한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염된 하루의 시작입니다. 이 영상은 묻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정말 당신의 것입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남기고 간 찌꺼기입니까? 지금부터 그 답을 찾아갑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의 내면을 조용히 바라봐 주세요. 진짜 하루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내가 화가 난 이유가 상대가 무례했기 때문이라고. 내가 상처받은 이유가 그 사람이 너무 예민하게 굴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 착각을 단칼에 끊어냅니다. 그는 명상록이라는 이름의 일기장에 수없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타인의 행동이 너를 괴롭히지 않는다. 너의 해석이 너를 괴롭힌다. 그는 로마 제국의 정점에 있었지만 그 정점에서 가장 먼저 배운 것은 인간의 감정은 자신이 해석한 만큼만 무너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많은 배신, 음모, 모함, 욕설, 그것들이 매일같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현실 앞에서 소리를 지르지도 억울함을 토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선택한 방식은 단 하나였습니다. 반응하지 않는 연습. 왜냐고요? 반응하는 순간 그는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상대의 감정에 넘겨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무례하게 굴 때 그 사람은 단지 던졌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내가 받아들여 되새기고 증폭시킬 때 그 순간부터 그 감정은 더 이상 그 사람의 것이 아닌 나의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유교가 말하는 군자와 소인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군자는 화이불류요. 소인은 유이불아니라. 조화를 이루되 흐르지 않는 자가 군자이며 흘러다니되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자가 소인이다. 이 말은 곧
자기 안의 중심을 잃지 않고 타인과 어울리는 사람이 진짜 성숙한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군자는 세상과 어울리되 절대 자신의 기준을 놓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기분에 흔들리기보다 그 기분의 정체를 관찰하고 받아들이되 자신의 감정은 스스로 선택합니다. 하지만 소인은 다릅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두와 잘 지내는 척하지만 내면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 말에 웃고 저 말에 분노하며 자기 기준 없이 떠밀려 살아갑니다. 하루를 돌아보세요. 당신은 오늘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기분이 뒤집히지 않았습니까? 칭찬 한 줄에 들떴다가 무심한 무관심 한 조각에 하루 종일 가라앉진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어쩌면 오늘 하루 당신은 누군가의 감정에 반응하느라 자기 인생의 핸들을 놓쳐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상태는 공자가 말한 소인의 삶입니다. 감정에 휩쓸리고 중심 없이 살아가는 방식. 누구에게나 잘 보이려 애쓰다가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상태. 결국 하루가 끝날 무렵 당신은 지쳐있고 속은 텅 빈 것 같은데 왜 그런지 설명조차 잘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오늘도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채 남의 감정에 반응하며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쉽게 흔들릴까? 왜 누군가의 표정 하나에 나의 하루가 무너지는 걸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감정은 바이러스처럼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가 난 상사 밑에서 일해본 적이 있으시죠? 그 상사의 짜증은 회의 자리 전체를 무겁게 만들고 그 공기의 무게는 팀원들의 말투, 표정, 태도에 옮겨갑니다. 그 감정은 퇴근길까지 따라오고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 혹은 버스 안 누군가에게 무심코 툭 내뱉은 한마디 짜증이 다시 옆 사람에게 옮겨가고 그 사람은 또 그 감정을 집으로 가져가 자신의 가족에게, 아이에게 혹은 배우자에게 다시 또 옮겨줍니다. 이처럼 감정은 순식간에 퍼지는 바이러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존재하고 가장 빠르게 번지고 가장 깊숙이 침투합니다. 더 무서운 건 그 파급력입니다. 단 한 사람의 불안, 분노, 열등감이 10명, 20명, 어쩌면 수십 명의 하루를 오염시키는 도미노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바꾸고 삶의 방향까지 비틀어버립니다. 모두가 조금씩 피로해지고 모두가 조금씩 날카로워지며 세상 전체가 반응만 하는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생깁니다. 그 감정의 전염을 막을 수는 없을까? 누군가는 그 고리를 끊어야 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당신입니다. 누군가의 짜증을 받아들이지 않고 관찰해 보세요. 누군가의 분노에 같은 방식으로 대꾸하지 말고 숨을 고른 채 침묵해 보세요. 그 순간 당신은 단순한 수용자에서 감정의 방파제, 세상의 감정 흐름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말한 영혼의 고요한 요새입니다. 그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씁니다. 세상이 흔들리더라도 내 영혼이 흔들릴 이유는 없다. 그는 로마 황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검이나 권력 대신 침묵이라는 방식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는 욕설에 욕설로, 억울함의 해명으로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말로 반응하는 순간 이미 내 중심은 상대에게 넘어가 있다는 걸. 그의 침묵은 굴복이 아니라 가장 단단한 힘의 표현이었습니다. 유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자는 말합니다. 군자는 말이 적고 그 뜻은 깊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진짜 힘은 목소리의 크기나 말의 화려함이 아니라 감정의 통제력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계속 말합니다. 말해야 통한다. 참으면 병 된다. 가만히 있으면 바보 된다. 하지만 진짜 병은 무조건 말하고 무조건 반응하는 데서 생깁니다. 진짜 바보는 상대가 휘두르는 감정에 매번 자동으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지혜로운 대답이 됩니다.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섬이 가장 강력한 반격이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웃는 그 표정 하나가 세상의 감정 사슬을 끊는 첫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예민함을 미덕처럼 여깁니다. 빠르게 분위기를 읽고 즉각 반응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을 눈치 빠른 사람이라 부르며 사회적 능력자처럼 포장합니다. 하지만 그건 진짜 능력이 아닙니다. 진짜 능력자는 눈치보다 중심을 보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분 변화보다 자신의 마음의 방향을 먼저 읽어내는 사람. 그가 진짜 단단한 사람입니다. 예민하게 반응하는 삶, 빠르게 상처받고 모든 것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삶은 결국 타인의 감정에 기생하는 삶입니다. 그것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는 삶입니다. 누군가의 말투에 하루가 무너지고 누군가의 표정에 마음이 시들고 누군가의 침묵에 내가 나를 의심하게 되는 삶. 그런 삶은 더 이상 당신의 삶이 아닙니다. 그건 이미 타인의 기운이 당신의 내면까지 점령한 상태입니다. 이제는 물어야 합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을. 오늘 내가 느낀 감정은 정말 내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가 내 안에 남기고 간 감정의 찌꺼기일까? 당신은 분명히 아침에 괜찮았는데 누군가의 기분 나쁜 한마디에 하루가 흐려졌다면 그건 이미 감정의 오염입니다. 모두가 바쁘게 말할 때 당신은 침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두가 반응하고 설명하고 감정을 쏟아낼 때 당신은 그저 가만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침묵은 도피가 아닙니다. 그 무반응은 무능이 아닙니다. 그건 통제이고 힘이고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공자는 그런 사람을 군자라고 불렀습니다. 말을 줄이고 뜻을 깊게 간직하며 상대의 감정에 흔들리기보다는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사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역시 황제라는 자리에서 수많은 욕설과 공격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침묵을 무기처럼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싸우지 않음으로 이겼고 반응하지 않음으로 지배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도 그들과 같은 선택의 힘이 있습니다. 누구의 감정에 물들 것이냐, 혹은 스스로의 색을 지켜낼 것이냐. 이건 단순한 감정 조절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방향성에 관한 결정입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끌려갈 것입니까? 아니면 이제는 중심을 세울 것입니까? 이제는
말이 아니라 침묵으로 대답할 차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무시하거나 무관심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등을 돌리고 입을 닫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무반응이란 의식적인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그저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침묵 안에서 감정을 관찰하는 것. 지금 내가 왜 흔들리는가? 왜 저 말 한마디가 나를 이토록 불편하게 만드는가? 왜 나는 늘 이런 상황에서 똑같은 반응을 반복하는가? 이 질문을 품고 그 감정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 그리고 억누르지 않되 그 감정을 나와 동일시하지 않고 흘려보내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반응하지 않음입니다. 이건 단순한 인내가 아닙니다. 이건 철학적인 훈련입니다. 한 인간이 자신의 본성을 다스리기 위해 의식과 자각을 총동원하는 고차원의 수행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자신의 분노를 매일 명상록에 기록하며 조용히 해부했던 이유. 공자가 제자들에게 말보다 먼저 기운을 다스리라고 했던 이유는 바로 이 자각의 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반응을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만이 비로소 세상을 다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당신의 오늘은 누구의 기운으로 시작되었습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당신은 스스로의 감정으로 하루를 열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표정, 말투, 기분으로 이미 오염된 감정 위에서 비틀거리며 하루를 시작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누구의 감정에 끌려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단단한 선택은 하나입니다. 바꾸려고 애쓰지 마세요. 타인의 기분, 말투, 반응은 당신의 통제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몸부림치지 마세요. 대신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 당신의 반응을 선택하세요. 기분 나쁜 말을 들었을 때 그 기분에 자동 반응하지 말고 그 기분을 그저 바라보세요. 억울한 상황 앞에서도 그 억울함을 굳이 설명하지 말고 당신 자신에게 먼저 묻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렇게 단 한 번이라도 반응 대신 관찰을 선택하는 순간 당신의 내면은 놀라운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고요? 당신이 변하면 세상은 그 익숙한 반응을 잃고 당황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감정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자기 삶의 중심에 우뚝 선 진짜 주인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복잡한 하루의 끝에서 이 한 문장을 조용히 되뇌어 보세요. 나는 반응하지 않았다. 나는 나로 남았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다. 이 문장을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반응하는 자에서 다스리는 자로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당신의 하루는 더 이상 누군가의 기분에 오염된 하루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중심에서 시작된 완전히 새로운 하루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우리는 또 다른 철학적 주제로 더 깊은 자기 통제와 내면의 자유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 여정에 함께할 준비 되셨습니까?